안녕하십니까. 2019년의 마지막 날 KB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주제 가운데 하나, 어려운 경제일 겁니다. 나라 밖의 악재들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변화의 길목에 내몰린 탓도 있을 건데요. 여기저기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더 필요했고 특히 서민들의 시름이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현장 경제부 기자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축구장 2배 크기만한 이곳, 한 유통업체의 온라인 전용 물류 창고입니다. 이름은 창고인데 돌아가는 게 꼭 공장 같지 않나요? 여기엔 식품부터 의류까지 무려 5만 가지의 상품이 칸칸이 쌓여 있는데요. 주문 내역에 따라 필요한 상품들이 담긴 바구니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2시간 안에 배송 준비가 끝납니다. 상품 한 개를 담는데 2초면 되고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3만 건이 넘습니다. 심야 배송에 새벽 배송까지 이어지다 보니 이곳도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여기 와보니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국민들이 온라인 쇼핑에 쓴 돈 약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배달 음식 같은 음식 서비스는 1년 전보다 80%, 식료품 온라인 소비도 3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엔 그늘이 있죠. 오프라인 매장, 상점들은 힘들어졌습니다. 대형마트 매출도 감소할 정도니까요. 이런 변화는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는 이 넓은 물류창고도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 근로자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소매업 전체로도 평균 종사자는 오프라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전통적인 산업은 흔들리고 또 전통적인 일자리 역시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이런 변화는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데요.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 장덕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식당, 저녁 장사로 제일 바빠야 할 시간인데 한산합니다. 1시간 동안 받은 손님이 2건에 5명뿐. 기업 회식 같은 연말 특수는 포기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힘들죠. 저녁 손님이 너무 급감을 해가지고 사람 자체가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손님은 더 없다고 보셔야겠죠. 40년간 제빵일을 해온 임형회 씨. 12년 된 제과점을 지난해 정리했습니다. 종업원 6명도 모두 내보내고 혼자 작은 가게를 꾸려갑니다. 하지만 지금도 재료비를 빼면 임대료와 전기료 내기도 빠듯합니다. 더 이상은 줄일 만한 게 안 돼요, 여건이. 우리는요, 체감이란 말로도 그 표현을 못해요. 그냥 절박한 거죠. 이런 현실은 통계에도 드러납니다. 3분기 가계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4.9% 줄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줄다 보니 고용도 줄여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 19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겁니다. 이거 적고 아르바이트 나가는 게 나한테 마음 편안하고 더 든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예요. 소상공인 진짜 넘어가요. 이제 머지않아 많이 넘어갈 거예요. 너무 힘들어. 자영업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특히 시장은 급변하는데 퇴직자 등 많은 이들이 준비 없이 뛰어드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더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퇴직자들에게는 자영업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임대료가 자꾸 올라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하네였죠. 일반 서민들도 들썩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 걸 실감해야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이사갈 집을 찾는 30대 부부입니다. 올 초에 원래 살던 전셋집을 사려다 2년 만에 배로 오른 가격 때문에 망설였는데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뭐 살 수 있는 거는 아예 포기한 상태고 사실상 계속 전세를 갱신을 할 수 있게만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영향으로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7월부터 반등한 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종합대책까지 올해만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7번이나 나왔지만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존 아파트값이 뛰자 청약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을 연 서울 강남의 한 견본주택. 80%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한 푼도 안 되지만 견본주택 방문 예약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27, 28, 29가 가장 많이 몰렸고 이제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조금 탈락자가 좀 나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35대 1, 당첨 가점은 평균 55점대까지 올랐습니다. 대출도 청약도 쉽지 않은 실거주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을 모으고 저축을 한다고 해도 전세는커녕 월세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1년 내내 대책을 내놨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은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일자리부터 소득, 주거 문제까지 새 우리 경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상황이죠.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필요한 곳에 물건을 정확히 나르는 이곳의 시스템처럼 우리 경제도 어느 곳 하나 막힘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